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지갑은 조용히 얇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했고, 특히 배추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42%, 달걀은 28%, 사과는 35% 이상 올랐으며 돼지고기 삼겹살은 kg당 평균 가격이 21,8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대파 한 단이 4,500원, 양파 1kg이 3,200원을 넘어서면서 주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계절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의 신호탄입니다. 왜냐하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2달러를 돌파하면서 물류비가 급등했고 이란 미국 간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해상운송보험료가 평균 18% 인상되었으며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스피가 1850포인트까지 치솟아 2년 전 대비 63% 상승했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에 고착화되면서 수입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원가가 동반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인데 국제 곡물 시장에서 밀 선물 가격은 부실당 6.8달러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옥수수는 5.2달러, 대두는 14.3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사료값이 전년 대비 22% 올랐고 결국 축산물 가격까지 연쇄 상승하는 도미노 효과가 진행 중이며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침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식량농업기구 파우의 식량 가격 지수는 127.3포인트로 2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세계은행은 2026년 식품 인플레이션율을 평균 6.8%로 전망하면서 향후 2년간 이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 놓고 당할 수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은 단순히 아껴 쓰자는 정실론이 아니라 데이터와 공학적 원리, 그리고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실전 가계부 운영 매뉴얼입니다. 먼저 식료품비 절감의 핵심은 구매 타이밍과 채널 다각화인데 대형마트의 경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이후 신선식품 할인율이 평균 15에서 22%까지 올라가며 특히 월말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재고 소진을 위해 육류와 수산물 할인폭이 최대 30%까지 확대되고 저녁 8시 이후에는 추가로 5에서 8% 마크다운이 적용되어 총 할인율이 35%를 넘어가는 골든타임이 형성됩니다. 또한 할인점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일반 브랜드 대비 평균 28% 저렴하면서도 품질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라면, 식용유, 조미료, 세제 같은 생필품을 PB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월 평균 47,000원의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연간 56만 4천 원이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계획 소비의 위력을 더하면 효과는 배가 되는데 장을 보기 전 반드시 냉장고 재고를 체크하고 주간 식단표를 작성해 필요한 품목만 구매 리스트에 넣으면 충동 구매율이 평균 34% 감소하며 쇼핑카트에 담긴 불필요한 품목이 줄어들면서 월 식료품비가 추가로 8에서 12% 절감되고 식재료 폐기율도 23%에서 9%로 낮아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평균 단가 18.3원으로 인상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졌고 4인 가구 기준 겨울철 월 평균 가스비가 17만 원을 넘어서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지 2026년 에너지 비용인데지만 난방비 부담이 커졌고 4인 가구 기준 겨울철 월 평균 가스비가 17만 원을 넘어서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 실내의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월 가스비는 약 8에서 11% 절감되며 20도에서 19도로 조정하면 월 1만 5천 원, 연간 약 18만 원의 난방비를 줄일 수 있고 여기에 보일러 배관 청소와 단열재 보강 투자로 열효율을 15% 개선하면 연간 약 27만 원의 고정비를 줄일 수 있으며 창문 에어캡 부착과 문풍지 시공 같은 소액 투자 3만 원으로 열 손실을 12% 막아 투자금을 2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또한 누진 구간 관리가 핵심인데 월 사용량을 300kWh 이하로 유지하면 kWh당 단가가 93.3원이지만 400kWh를 넘어서면 187.9원으로 2배 이상 뛰기 때문에 대기전력 차단과 레드 조명 교체만으로도 월 평균 35kWh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연간 약 82,000원의 순수익이고 특히 대기전력이 가장 큰 셋톱박스와 개인기,
전기밥솥 앱으로 관리하면 월 수비 kWh 추가 절감되어 연 2앱으로 관리하면 월 수비 kWh 추가 절감되어 연 28,000원을 더 아낄 수 있으며 냉장고 적정 온도를 냉장실 3도, 냉동실 영하 18도로 맞추고 내부 공간을 70%만 채우면 압축기 가동률이 18% 낮아져 월 전기료가 3,200원 감소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교통비와 유류비 관리인데 앞서 언급했던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20원을 넘어서면서 출퇴근 비용이 급증했고 월 주유사회 기준 1회당 5만원씩 총 20만원을 주유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늘어났지만 퓨얼컷 원리를 활용한 경제 운전만으로도 연비를 리터당 10.2km에서 12.5km로 향상시킬 수 있고 급가속과 급정지를 피하고 정속 주행을 유지하면 연료 효율이 22% 개선되며 타이어 공기압을 권장치 대비 10% 높게 유지하면 구름 저항이 줄어 연비가 추가로 3% 개선되고 트렁크에 불필요한 짐 10kg을 빼면 연비가 1% 향상되어 이 모든 걸 합치면 월 주유비를 20만원에서 15만 3천원으로 낮출 수 있고 연간 56만 4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 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 속도를 절반으로 낮추면 실제 주입량이 약 1.8% 증가한다는 공학 실험 결과가 있고 주유건을 끝까지 넣지 않고 3분의 2만 삽입해 천천히 주유하면 기화된 휘발유가 다시 액화리어 탱크에 더 많이 담기며 이를 통해 5만원 주유 시 실제로는 5만 900원어치의 연료를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유 시간대도 중요한데 기온 1도 하락 시 휘발유 부피가 약 0.11% 수축하므로 이른 아침 7시 이전에 주유하면 동일 금액 대비 약 0.4에서 0.7% 더 많은 연료를 받을 수 있고 한여름 오후 2시 주유와 새벽 6시 주유를 비교하면 온도 차이가 약 12도이므로 부피 차이는 1.32%가 되며 이를 월 사회 주유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2,000원의 숨은 이익이 발생하고 게다가 주유소 선택도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데 알뜰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80원 저렴하므로 월 사회 50리터 주유 시 월 16,000원, 연 19만 2천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할인과 멤버십 적립을 병행하면 리터당 추가로 40에서 60원을 아낄 수 있어 총 절감액은 연 29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절감한 돈을 그냥 통장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2% 수준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6%라는 뜻이고 이는 돈을 예금에만 묶어두면 오히려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며 1,000만 원을 1년간 예금하면 이자 32만 원을 받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제 가치는 38만 원이 줄어들어 순손실 6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약으로 확보한 여유 자금은 이사 계좌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절세 상품을 통해 미국 배당 성장주나 국내 유가 상승 수혜주인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제마진 확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히 S-오일의 경우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8,700억 원을 기록했고 정제마진이 배럴당 12.3달러로 확대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 역시 석유화학 부문 회복과 배터리 사업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 4.2%로 예금금리보다 높으면서도 주가 상승 여력까지 있어 연 7에서 9%의 총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률 4% 이상의 환율 방어 효과까지 있는 미국 S&P 500F나 고배당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연 5에서 7%의 복리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10년 후 원금 대비 약 1.97배의 자산 증식 효과를 가져오며 월 20만 원씩 10년간 연 6% 복리로 투자하면 총 납입액 2,400만 원이 3,290만 원으로 불어나 순수익 890만 원을 올릴 수 있고 20년으로 확대하면 4,800만 원 납입에 대해 9,2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해 4,480만 원의 복리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게다가 2026년은 에이전티가의 기술이 본격 상용화되면서 자산관리 시장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개인 소비 패턴과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리밸런싱 타이밍을 자동으로 제안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없이도 연평균 0.8에서 1.2% 추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금융연구원의 2025년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로 I 자산 배분을 활용한 투자자들의 3년 누적 수익률은 평균 18.7%로 전통적 방식의 12.3%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한 가계부액과 연동된 I 분석 도구를 쓰면 과거 6개월 지출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해 다음 달 예상 지출을 오타 범위 4% 이내로 예측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중복 지출 항목을 자동으로 찾아내 월 평균 63,000원의 숨은 낭비를 잡아낼 수 있으며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쿠팡 와우 멤버십 같은 구독료를 재점검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해지하면 월 28,000원, 연 33만 6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약을 단순히 덜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카페라떼 한 잔 값 5,500원을 올 20회 줄이면 월 11만원, 연 132만원이 절약되고 이 돈을 연복리 6%로 20년간 적립하면 약 4,87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며 이는 결국 노후 자산의 시드머니가 되는 것이고 30대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면 55세 은퇴 시점에 1억 원 이상의 추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으로 활용 가능한 든든한 재무 방패막이가 됩니다. 물론 삶의 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소비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진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자는 것이며 행복을 주지 않는 습관적 소비를 끊고 경험과 성장, 건강에 투자하는 게 진정한 가치 소비이고 커피값을 아껴 독서 모임이나 운동 클래스에 쓰거나 배달 음식비를 줄여 가족과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만족감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물가 상승은 분명 위기지만 동시에 재무 습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수록 우리의 경제적 문해력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를 무기로 삼아 체계적인 가계부 관리와 전략적 자산 배분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10년 후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가계부 앱을 열어 지난 3개월 지출 내역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해보고 식비, 에너지비, 교통비 각 항목에서 10%씩만 절감 목표를 세우면 월 평균 15만원, 연 180만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 이를 5년간 투자하면 1,100만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절감액을 매월 자동이체로 투자 계좌에 넣어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재무 안정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물가 비상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현명한 소비자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승자가 되고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한 가계부 전략이야말로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부가 곧 여러분의 미래 자산이며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람만이 10년 후 웃을 수 있고 오늘 아낀 1만원이 내일의 100만원, 모레의 1,000만원이 되는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